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간만에 이마트 옥상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 화면 포맷이 좀 변했죠? 네, 뭐 변하려고 변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항상 촬영하는 스탠드가 있는데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다른 스탠드 가지고 촬영하니까 포맷이 이렇게 나오네요. 뭐 이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역시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교육업에 종사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도요. 아이들은 본인의 환경, 네, 그 성장 환경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없는데 거기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 불합리해 보였고, 또 어쩌면 교육으로 그런 부분들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어릴 때 처음에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환경이 어릴 때 제 주변 친구들은 저를 무척 좋아했어요. 나중에 뭐 누구 생일날 안 가고 싶어서 핑계대고 집에 숨어 있어야 될 정도로, 나중에 대학교 가고 나서는 계속 돈이 없다고 그러면 안 부를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도 나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뭐 학교 다닐 때에도 선생님들은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정말 잘 따르고 싶은데, 또 옛날에는 체벌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은 맨날 제 뺨따구가, 네, 거의 동네 북이었었어요. 그냥 걸핏하면 계속 맞았거든요. 당연히 제가 문제 일으켜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둘러보니까 제 짝꿍 누구는 저보다 더 심하고, 또 옆반에 있는 누구는 저랑 말도 안 되게 더 막 선생님한테 혼날 좀 많이 하는데 항상 맞는 건 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네, 어떻게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어,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가와도 혹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이제 친구들도 물리치고, 근데 변함은 없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 다음에 제가 밀려왔던 감정은 참음이었습니다. 참음, 인내죠. 아, 이게 내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참자, 인내하자. 선생님이 뭐라고 화를 내고 어른들이 나한테 트집을 걸고 그래도 그냥 참자, 인내하자. 음, 제가 실제로 인내심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타투 문신할 때도 그 타투이스트 분이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왜 이렇게 안 아파하냐고요. 가뜩이나 인내심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사람이 참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정말 끈질기게 참았겠습니까. 근데 그 끝에서 저를 기다리는 거는 거대한 폭발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이 참는다라는 건 결국 해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음이, 그 인내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점 정말 마그마와 같은 엄청난 폭발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요, 이해였습니다. 이해. 아, 저 사람 이해하자.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시비 걸고 나한테 뭐 소위 태클을 걸고 나한테 체벌을 가하고 또 나를 때리고 괴롭힌다면 저 사람 인생에서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겠구나. 저 사람 정말 안 됐다. 저는 실제로 이제 길바닥에서도 시비에 걸린 적이 정말 많아요. 제가 뭐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거북목이거든요. 그게 고개를 하도 숙이고 다녀서 그래요. 그게 고개를 딱 들고 다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뭐 아주머니 할 거 없이, 저는 뭐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뭐야 당신 나한테 욕했어? 이러면서 막 멱살 잡힌 적도 너무 많고, 그러다가 싸움 난 적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마음이 편하긴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정말 어이없이 뭐 동네 편의점에 갔다가 뒤에 있는 사람한테 막 시비 걸려가지고 막 욕을 먹어도 아, 저 사람은 오늘 기분이 나빴을 거야. 이해하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한편의 우월 의식까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불쌍해서 그래. 저 사람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이해 못할 거야.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우월감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흘렀고 명리를 공부하게 됐어요. 명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일단은 내 인생에 대한 연민이 느껴집니다. 아,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트집 잡고 나를 헐뜯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처음에는 되게 막 한탄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명리를 공부하면서 어쩌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고요. 이제 하루하루 제 이론을 보면서 내일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가 아니라 내일 이것을 조심하자. 내일 모레는 저런 마음을 조심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고요. 그 다음은 인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해를 하게 됐던 거예요. 내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해하자. 그리고 그 끝에서 이것도 역시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다 관심 있어 하시는 겁재라는 거 있잖아요. 겁재. 저는 역학 공부할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겁재가 들어오면은 막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데는데 이 겁재는 일간하고 똑같은 오행이거든요. 내가 화일간이다? 그럼 이 겁재도 화일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와 같은 동족인데 왜 이런 운이 올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길까?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할 때 항상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이거죠. 겁재는 일간하고 같은 오행인데 왜 오히려 일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될까?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일간하고 오행은 똑같지만 음간, 양간이 다르니 필시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다른 면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게 아닐까. 내 사람들한테 계속 쥐어 터지고 막 같이 막 거품 물고 싸우고 그래 왔던 제 명식이 그럴 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겁재가 들어오고 그럴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사실은 나의 거울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할 기회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편의점에를 가도 그냥 길바닥에 돌아다녀도 참 감사한 거는 상담할 때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거 제외하고는 모든 세상이 겁재운이 와서 막 충돌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비추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어째서 저 사람이 내 거울이지? 난 저 사람 너무 형편없는데? 저 사람 너무 배운 것도 없는데? 저 사람 너무 무례한데? 저 사람 나한테 고마운 것도 몰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처음에는 그냥 원망, 저주, 그리고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기분 나쁘게 할 거면 좀 수준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지. 어쩌면 저렇게 어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게 저런 짓들을 하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친구들 안 됐다. 아이고, 쯧쯧.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걱정해서 그거를 저렇게 보는구나. 근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라는 거는요, 사실은 크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우월감의 발로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 이 모든 불편함이 배움이구나. 두려움도, 인내도, 또 이해도 아닌 나를 위한 배움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피해의식이 정말 강한 아이였거든요. 정말 온 세상 모두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았고, 하다못해 저는 차량 수색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 불법이라면서요.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시다가 제 차량을 그냥 수색하고 가신 적도 있어요. 뭐 정말 세상 모두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요. 그런데도 저는 남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런데도 남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거죠. 제가 피해의식에 있으니까 그러는 과정에서도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마음속에 일말의 원망, 그리고 오히려 상대를 열등하게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나의 신세 한탄, 그런 것들이 일말에 남아있다 보니까 배우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그런 분들이 나타났던 거고요.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저를 바꾸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노력 중이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은요, 운이 그래서가 아니라 명리를 공부하고 하루하루 저를 고쳐나감에 따라 제가 만나게 되는 분들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그리고 가장 체감이 되는 거는요, 저는 뭐 큰 건으로 따지면 보통 1년에 한 4번이나 6번은 큰 싸움들이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자잘한 것까지 합치면은 뭐 1년에 한 150번에서 200번 정도는 뭐 욕설이 오가거나 막 싸우거나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 속에서 저는 전쟁터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명리를 공부하고 깊이를 어설프게나마 조금씩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를 바꿔나감에 따라 정말 체감이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안 생기더라고요. 뭐 작년에도 길거리에 시비 걸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올해도 한 번도 없어요. 제 사춘기 시절 이후로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역학 공부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더 우월적인 위치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롯이 배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정말 막 섬찟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또는 무례한 사람,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은 정말 가끔씩은 설레이기까지 해요. 아, 저 모습이 나의 거울이구나. 내 마음 깊은 곳 어디에서 저 사람의 저런 모습과 작용을 했을까? 근데 그거 찾아보면 안 나와요. 저 사람은 되게 무례한데 난 무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머릿속에 간직한 상태로,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한 상태로 하루하루 지내다 보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무례함이 언젠가는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다행이다. 이거 배우면 되겠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앞만 봐도 속이 좁고 막 못돼 먹은 거고 진짜 악독하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지? 몇 날 며칠 생각해도 오히려 속병이 걸리겠더라고요. 화병이 나가지고 괜히 막 자존심 상하는 거 있잖아요. 저딴 사람이 내 거울이라고?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역학을 공부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미 너무 많은 감사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학문을 믿고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그럼 내가 배우지 못한 거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내가 저 사람 같은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경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자. 그러면 며칠 뒤건 몇 주일 뒤건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한테서. 아, 이거였구나. 저 사람처럼 저 정도로 무례하진 않았지만 나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고쳐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더 나아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이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해야 될 공부를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학원 일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다를 게 없어요. 없더라고요. 실은 그 모두가 배움인 것 뿐인데 내가 살아온 세월이, 내 경험이 나를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더라고요. 그 경험이, 그 고통이 그렇게 괴로운 것도 서러운데 그로부터 배움조차 얻지 못한다면, 또 그것 때문에 평생 남을 의심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누구를 미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가정 형편이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것마저도 서러운데 그것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과 그 무엇이 다르겠냐는 말이죠. 자,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지키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나의 피해의식을 건드리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울 때마다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제 그거 하지 말아요. 차라리 시간 날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어떤 모습을 투영시켜주는 거울이었겠는가, 그 생각하면서 배워요. 그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저는 명리를 공부하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제 모습, 제 주변에 계신 난생 처음으로 모이는 너무나 좋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시비 걸림이 있었는데 벌써 2년째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경험과 이 생각을 언젠가는 꼭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너무 길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진심이, 간곡한 마음이 정말 전달되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마음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더 많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쌓아 나감으로써 또 여러분께 받은 이 감사함을 또 제가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3시 30분의 상담인데 8분 남았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